안녕하세요. 황금키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컵 대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덧붙여서 컵 대회부터 바뀐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컵 대회 정식 명칭은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 배구 대회입니다. 일정은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이고요. 장소는 순천 팔마 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일정을 보시면요. 8월 13일에 개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막 경기로 흥국과 기업은행의 개막 경기가 있고요. 8월 14일에는 두 경기, 현대와 인삼, 페퍼와 도공. 8월 15일에는 기업은행과 GS칼텍스 경기가 있고요. 16일에는 도공과 현대, 인삼과 페퍼. 8월 17일에는 흥국과 GS 한 경기가 있고요. 8월 18일에는 페퍼와 현대, 도공과 인삼. 그리고 8월 19일에는 준결승 두 경기가 있고요. 8월 20일에는 결승 경기가 한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날은 두 경기를 하고 어떤 날은 한 경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원래는 그 일본 팀 히사미치라는 일본 팀이 참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참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A조가 3팀, B조가 4팀 이렇게 된 거예요.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A조 경기는 하루에 한 경기씩 열리게 되고요. B조 경기는 이제 하루에 두 경기씩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날은 한 경기, 어떤 날은 두 경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를 보면요. 남자부는 8월 2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를 필두로 해서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 경기가 있고요. 8월 22일에는 국군체육부대와 삼성화재, OK와 대한항공, 그 다음에 8월 23일에는 한국전력과 현대, KB와 우리카드, 8월 24일에는 대한항공, 국군체육부대, 그 다음에 삼성과 OK, 8월 25일에는 한국전력, KB손해보험, 그 다음에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 경기가 있고요. 8월 26일에는 OK와 국군체육부대, 그리고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이렇게 있고요. 8월 27일 토요일에 준결승전이 있고요. 8월 28일에는 결승전이 있습니다. 남자부는 하루에 두 경기씩이에요. 남자부도 똑같이 7팀인데 그런데 이번 컵 대회에서는 국군체육부대가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8팀이 된 거죠. 그래서 남자부는 두 경기씩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은 순천 팔마체육관인데요. 승용차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딘지 찾아봤더니 순천 기차역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네, 지도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한 20분, 어떤 버스는 40분 걸리기도 하고요. 걸어서 가면 33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걸어갈만 하겠다. 위성 사진을 봤더니 여기입니다. 팔마 실내체육관. 아마 여기가 정류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면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좌석도를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1층에 서브석, 중앙석, VIF석이 있고요. 2층에는 2층 지정석과 비지정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구를 보러 가려면 예매는 필수죠. 예매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8월 10일 오후 2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10일에 모든 경기를 다 예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8월 10일에 예매할 수 있는 거는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한 경기만 예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두 경기는 그 다음 날 8월 11일 오후 2시부터 할 수가 있고요. 8월 15일 경기는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경기에 3일 전에 예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8월 18일 경기가 보고 싶다. 그러면 8월 15일 2시부터 예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티켓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 VIF석 여기가 평일에 17,000원, 주말 공휴일에는 22,000원, 결승전에는 25,000원. 중앙석, 제일 잘 보이는 자리죠. 여기는 평일에 15,000원, 주말 공휴일에 20,000원, 결승전이 23,000원. 서브석, 평일에 13,000원, 주말 공휴일에 17,000원, 결승전은 20,000원. 그런데 서브석이나 VIF석이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날까요? 봤더니 VIF석은 수제 맥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스포츠 음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2층은 지정석과 비지정석으로 나눠지는데 지정석은 평일에 12,000원, 주말 공휴일에 14,000원, 결승전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지정석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평일에 10,000원, 주말 공휴일에 12,000원, 결승전은 14,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순천 시민인 경우에 8,000원, 12,000원, 14,000원. 그 다음에 학생 할인이 들어갑니다. 학생은 5,000원, 5,000원, 7,000원. 그 다음에 경로 어르신들께는 3,000원, 5,000원, 5,000원. 그 다음에 장애우들에게는 3,000원, 5,000원, 5,000원. 그 다음에 단체 할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순천시민, 그 다음에 학생 할인, 어르신 할인, 장애인 할인은 매표소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온라인 예매가 불가합니다. 요거 만약에 할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매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매표소에서 직접 표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경기 한 경기에 대한 티켓 가격이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여러 날 볼 건데 여러 날 한꺼번에 예매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패키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패키지권은 여자분은 두 종류, 남자분은 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자분은 주말 패키지, 파이널 패키지 이렇게 있고요. 남자분은 파이널 패키지가 있습니다. 가격을 알아보면 주말 패키지는 1층 중앙석이 90,000원, 1층 서브석이 81,000원. 여자부 파이널 패키지는 65,000원, 서브석은 58,000원. 남자부 파이널 패키지 1층 중앙석은 75,000원, 서브석은 66,000원입니다. 파이널 패키지가 여자부랑 남자부랑 가격이 다르네요.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권을 사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 경기 동일 지정 좌석 관람. 당연한 거죠. 돈을 이만큼 냈는데. 네, 그리고 코보컵 MD 세트를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종료 후에 수훈 선수 친필 사인볼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당첨 확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말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중 비지정석 50% 할인권 2매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키지권도 8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냐? 아닙니다. 여자분은 8월 9일
3시, 오후 3시에 예매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남자분은 8월 17일 오후 3시부터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매가 8월 10일이라고 생각하고 패키지권도 10일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됩니다. 8월 10일 아니고 8월 9일입니다. 게다가 좌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티켓 구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매는 1인당 최대 4장까지 할 수가 있고요. 단체 관람은 20명 이상일 때 가능하고요. 예매 수수료 있습니다. 장당 1,0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중앙석이 15,000원이라고 했는데 예매를 하니까 16,000원이 나왔네. 수수료 1,000원이 붙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예매 마감 시간은 각 경기 시작 1시간 후에 마감이 되고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해야 돼. 취소 마감 시간은 각 경기 시작 4시간 전까지입니다. 단 패키지권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자, 무통장 입금 불가능하고요. 취소 수수료는 당일 취소권에 한해 수수료가 없으며 다음날 이후로는 티켓 금액의 10%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고요. 예매 수수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일자 및 좌석 변경은 당연히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취소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자리를 예매했는데 한 자리만 자리를 바꾸고 싶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자리 예매한 거를 다 취소하고 새로 예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VIF석, 아까 맥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은 어떻게? 스포츠 음료로 대체됩니다. 자, 다음 지정석 및 비지정석 관람 안내. 자,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층, 2층 지정석 구매 시 구매 외 당일 경기는 비지정석에서 관람 가능.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에 2경기 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첫 번째 경기에 지정석을 예매를 했어. 그런데 두 번째 경기도 보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경기는 내가 예매한 자리에서 경기를 보고 첫 번째 경기가 끝나면 일어나서 2층 비지정석으로 가서 경기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두 번째 경기를 지정석에 예매를 했어. 근데 첫 번째 경기도 보고 싶잖아요. 그럼 일찍 가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2층 비지정석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기 시작할 때 내가 예매한 자리를 찾아서 가서 앉아서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지정석 예매하신 분들은 그냥 비지정석 계속 앉아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티켓 예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기 V티켓이라는 곳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도드람컵 티켓 예매 바로 가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인터파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터파크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예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파크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파크로 바로 가서 예매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예매가 오픈이 안 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즌에 예매를 했을 때 인터파크로 들어가서 V리그 혹은 스포츠 배구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첫 번째 예매할 때는 코보를 통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예매를 하고요. 그때 인터파크 화면을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
그 다음부터는 그 즐겨찾기를 통해서 바로 인터파크로 들어가서 예매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제가 인터파크로 직접 들어가서 예매하는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코보컵부터 몇 가지 규칙이 변경이 돼요.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디오 판독 관련한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 등번호 확대 및 포지션 명칭 변경이 있고, 세 번째, 팀 태블릿 PC 도입 및 경기 당일 출전 선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판독 관련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게 네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디오 판독 요청 수용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자, 랠리가 종용된 이후 A팀이 선수 교대를 신청한 뒤에 B팀에서 판독을 요청하는 경우 선수 교대 완료를 뜻하는 기록원에 OK 사인 전이라면 판독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A팀 감독이야. 그래서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팀에서 선수 교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다음에 좀 늦게 했단 말이야. 늦게 비디오 판독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늦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전 같으면 늦게 했으면 안 받아줄 텐데 이제는 그 기록원이 선수 교대 완료를 오케이 하기 전이라면 비디오 요청을, 판독 요청을 봐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비디오 판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인아웃하고 터치아웃 이렇게만 추가 판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하게 된다. 주심 요청 비디오 판독에도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비디오 판독 대상에 오버넷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오버넷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었죠. 그래서 심판이 오버넷을 불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어요. 감독들이. 이게 왜 어딜 봐서 오버넷이냐, 이게 토스지 왜 오버넷이냐, 항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항의하는 부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오버넷을 비디오 판독 대상에 추가를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람은 똑같은 장면을 봐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버넷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달라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추가한다고 해서 과연 항의가 줄어들까? 요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디오 판독 화면을 경기장 전광판에 보여주지 않는다. 요것도 그 비디오 판독할 때 보고 나서 앞서 말했듯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의를 해요. 그래서 그 항의를 사전에 좀 막자라는 의미로 전광판에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경기장에 가서 비디오 판독을 할 때 약간 두근두근 하면서 보는 것도 있고요. 그 구단마다 비디오 판독할 때 나오는 음악들이 있어요. 구단마다 다 다릅니다. 기억나는 거는 화성에서는 명탐정 코난 음악이 나왔던 것 같고요. 대전에서는 오징어 게임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보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는데, 이거는 그 관중들의 재미를 뺏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심히 불만입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 등번호 확대 및 포지션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자, 등번호가 1번에서 20번까지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1번에서 99번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왜 20번까지만 사용을 제한했었을까요? 조금, 물론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엔트리가 정해져 있고 하니까 등번호가 제한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국내 경기에서 등번호를 굳이 저렇게 제한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등번호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남는 번호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남는 번호가 뭐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거 골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너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농구 같은 경우는 그 심판들이 손으로 시그널을 보내야 되거든요. 등번호, 선수들의 등번호를 표시를 한다든지 파울수를 한다든지 2점 슛, 3점 슛 이런 거를 손으로 시그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농구의 등번호는 4번부터 15번까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배구는 심판이 선수의 등번호를 굳이 시그널을 할 필요도 없는데 등번호 제한을 뒀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99번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니 선수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 태블릿 PC 도입 및 경기 당일 출전 선수 등록. VNL이나 올림픽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감독들이 태블릿 PC를 한 손에 들고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하나? 라고 봤더니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선수 교대 요청에 한해서만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다. 타임아웃이나 비디오 판독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 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조금씩 도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남자부 등록 선수 정원은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14명에서 21명으로 정하였으며 당일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외국인 선수 제외 최대 14명의 출전 선수를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였다. 네, 결국은 15명 선수를 당일날 등록한다, 출전서도 등록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자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왜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바뀐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컵대회가 끝나고 나면 9월에 여자 배구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 선수들이 한참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강소희 선수, 정지훈 선수, 이소영 선수, 장호영 선수는 부상으로 대표팀을 나와서 팀에 복귀를 했고요. 그 선수들을 대체할 대체 선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박혜민, 유서연, 하예진, 황민경 이렇게 네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되었고요. 박혜민 선수와 황민경 선수는 VNL에 이어서 다시 발탁이 됐고, 유서연 선수와 하예진 선수는 세자르호에 처음으로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컵 대회에는 대표 선수들은 당연히 출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부상이 있는 그 네 선수 정지윤, 강소희, 이소영, 정호영 선수 역시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니까 이번 컵 대회는 재미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잘 뛰지 못했던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수들에게도 이번 컵 대회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위해서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게다가 경기 관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도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포토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 펍 컨셉의 푸드존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토스로 관역에 공 집어넣기, 스파이크로 관역 맞추기, 이런 체험 플레이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안팎으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